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그 최고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한데, 긍정적인 시각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도 또 오늘 금요일 시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야간 선물이 1.4%, 코르 4.76%, EWI 1.58% 상승이고, 특히 야간 선물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지금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잠깐 미국 시장 짚고 나서 한국 시장 보려고 하는데요.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뭐 뉴욕 증시가 계속 지금 우상향을 좀 잘 버티고 있잖아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도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유동성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좀 좋긴 하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실적을 완전히 거의 90% 이상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AI 관련한 어떤 투자 관련한 그 실적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명분화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침체라든지 이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보험성 금리 인하다. 9월 달부터 보험성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9월 달에 25bp 인하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또 갈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준도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기대, 그리고 이런 이제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난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 인하 이후에도 그 명분을 또 그 유동성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연말까지 좀 우상향을 좀 기대하는 목소리입니다. 오히려 뭐 B컷 50bp를 인하하면 지금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로 보기 때문에 또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마 25bp 인하가 되겠죠?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B컷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요? 네. 보셨다시피 이제 패드와치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점도표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요번에 이제 CPI가 생각보다 이제 0.1 포인트 정도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일 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CPI가 일단은 뭐 지금 뭐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예상치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고차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 소비자가 느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세의 어떤 그런 협상,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올려서 소비자들이 지금 물가가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약간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은 계속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B컷보다는 25bp 정도의 인하를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컷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유동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bp를 꾸준하게 좀 계속해서 계속 인하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피의 새 역사, 연말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코스피는 신고점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의 좀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는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이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 통계를 보면요, 증시는 크게 오르는데 또 공매도와 또 대차장고 또 같이 오르면서 조정장에 대비하려는 심리 역시 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를 개인 중에 개미 중에 큰 개미, 뭐 지금은 휴먼 개미라고 표현할 정도로 증시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 자, 추가 랠리를 위한 다음 과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매도하고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나오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공매도하고 대차장고를 하는 이유는 뭐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베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거에 만큼 같이 비례를 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양만큼의 해치 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같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조금 다시 떨어지다가 후행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하고 대차장고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어떤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전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핵심은 주주 환원을 계속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글로벌화하는 그런 이제 정상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주가 소액 주주한테도 배당을 정당하게 지급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좀 하고 이런 측면이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대주주의 이제 상징적으로 50억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배당 최대 세율 자체도 35%에서 25%로 낮출 수 있다라는 컨셉을 어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지금 PER 자체가 한 9.7배, 9.8배 정도 되는데요. 이제 중국은 12.5배 정도 되고요. 대만은 17배, 일본은 16배, 뭐 미국 같은 경우 2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주주 환원율은 각국의 대표 지수의 PER과 이런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는 리레이팅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요것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로 넘기겠다 이런 컨셉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시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반영을 한다면 한국의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신고점을 기록하며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공매도와 대차장고도 크게 최고치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하는 심리도 강해지고 있지 않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늘 그래왔다. 크게 좀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오히려 자 하반기에는 고배당주와 실적 회복이 뚜렷한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그 레포트를 내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주주 환원이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기대감을 하는 거죠.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도 이제 배당을 고려해봐라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최대 세율 자체가 35%인데 대주주의 양도세가 25%이기 때문에 요 갭이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어떤 입장 컨셉,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요것을 대주주를 블럭이나 이런 측면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기 때문에 25%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주 환원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의 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고배당 종목군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측면에서도 저 PER 그리고 순이익이 높아지는 쪽에 대한 고배당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이익이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배당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센티먼트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은 ROE가 20%가 넘는 국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기술력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가격을 선택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상당히 좀 있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ROE가 그거의 반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익에 대한 어떤 그 바닥 심리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2분기의 영업이익 YOY 증가율은 마이너스 5%였는데요. 3분기에는 한 10% 증가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한 40%에서 50%까지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지수하고도 상당히 연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약간 바닥권에 있다. 이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센티먼트 플러스 이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원용 칩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약간 그 사이클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라클이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 사이클이 처음으로 관찰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D램과 낸드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해당 가격에 해당 칩 가격에 계속 이제 상승세를 불러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실적도 좀 다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가져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비가 지금 시간 외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오라클 참 주인공이었고 AMD, 브로드컴까지 이게 상승인데 이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 이제 오라클이랑 이제 뭐 브로드컴, 요 뭐 이제 어도비 실적, 요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AI 컨셉 안에서도 추론형보다는 이제 학습형, 그리고 엔비디아 칩 위주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 일단은 이제 시장을 상당히 좀 이제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브로드컴과 AI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추론형 AI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은 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론형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형 AI, 학습을 했던 걸 가지고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이제 보여서 새로운 어떤 결과를 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하고 약간 비슷한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이제 우리 한국 안에서 보면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D램하고 낸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심은 실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추정치의 상향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업종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업종의 대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핵심 업종군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이익으로서 높아지는 부분이 관찰되고 있고요. 이제 방산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은행, 통신, 바이오 이런 쪽도 이제 글로벌 실적이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요, 건설하고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군들도 지금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화학 쪽도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 건강관리 장비, 이런 쪽도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이 전반적인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 실적 성장성 높은 업종, 실적 추정치 상향 종목, 이렇게 국내와 또 글로벌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더니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도 또 좋은 성과 이루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